4060 건강테크 블루존 TV 닥터 S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얼굴을 칙칙하고 약간 지저분하게 만드는 월스트 피부질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면 아이고 왜 갑자기 이런 점들이 내 얼굴에 생기는 거지? 왜 얼굴이 이렇게 칙칙해 보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검버섯과 기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점과 기미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점은 표피에 있습니다. 대부분 진피내 모방 같은 것도 있지만 표피에 있기 때문에 제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거하면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고 깊지 않은 한. 근데 기미는 좀 다릅니다. 이게 훨씬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도려내듯이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또 잘못하다간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훨씬 짙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앞광대와 관자놀이에 따라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입에 따라서 코를 침범하기도 하고 턱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양보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타입을 판단을 하고 이게 기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 치료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악화 요인은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기미가 있었다면 나도 기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따라서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땡볕에 너무 모자도 안 쓰고 다니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노화, 자외선, 여성 호르몬, 과다 물리적 자극 같은 것들이 악화 요인이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경우는 이제 그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기미가 짙어지게 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폐경하면 또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이건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과도하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스크랩을 한다거나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걸 하시는 것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기미 전용 레이저가 나오기 전에는 기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IPL 같은 파장대가 넓은 레이저를 사용했었거든요. 그거 복불복이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잘못하면 악화시켜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심한 IPL 같은 레이저 시술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양 부족, 간 기능이나 내분비 이상 같은 것들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미의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과유불급입니다. 잘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거나 하면 안 건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주고 보습만 잘 해주는 것이. 근데 꼭 이제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뭔가 짙어져요. 출산했는데 뭔가 시커매진다던가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뭔가를 해주시려고 스크럽도 하고 정성스럽게 마사지도 받고 핸들링도 심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심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스크럽, 또 파장대 넓은 IPL 같은 레이저 시술, 3번째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구피임약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미가 심하면 뭐 대신 루프 같은 걸 시행하시는 게 더 낫겠죠. 치료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미백 연고 같은 것부터 시작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또 과유불급입니다. 이거 많이 바르면 좋다 생각해서 막 듬뿍듬뿍 바르시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에 이 안에 레티노이드라는 약간 자극이 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복합제 성분의 그 미백 연고에는. 따라서 아주 소량만 면봉으로 찍어서 그 기미 부분만 약간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별 자극이 없고 이제 붉게 변하거나 가렵거나 이런 게 없다면 또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부지런히 해보는 겁니다. 단 광과민성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는. 그래서 이제 저녁에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해서 쓰시는 게 핵심이고요. 또 나는 이거 너무 이제 신경 쓰인다,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은 또 기미를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도 있으니 가서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고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자외선 차단을 하고 짙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가성비 좋은 치료법이겠죠. 그 외에 약간 기미랑 비슷한데 이게 기미가 맞나 싶은 검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들의 피부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 보면 검게 이렇게 농사 많이 지으신 분들 이렇게 있는 검은 반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승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에이지 스팟입니다. 요즘은 워낙 자외선도 강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피부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후반만 돼도 벌써 이렇게 검버섯이 자리 잡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기가 다양하고요. 점점 색이 짙어지고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한번 생기면 안 사라집니다. 저절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경우는 재생 능력이 그때부터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생기면 점점 커져요. 재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이제 오셔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생겼을 때 철저하게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 둘째도 자외선 차단. 셋째도 자외선 차단입니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죠? 자외선 차단제는 자주자주 발라주셔야 됩니다. 야외 활동을 하거나 휴가를 가셨으면 하루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저처럼 늘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2번은 발라줘야 됩니다. 실내에도 자외선 들어오거든요. 또 하나는 운전하실 때, 특히 남자분들 운전하실 때 이게 진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면 암막 커튼이 있습니다. 그거 살짝 너무 세다 싶으면 좀 쳐주시는 것이 좋고,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편평사마귀입니다. 가끔 얼굴과 목에 점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막 번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면 가슴, 배까지 내려가고 다리 쪽으로,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편평사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몸이 면역이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궁경부암 때 나오는 바이러스와 헷갈려 하시는데, 이름은 같지만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있으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얼굴 가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딘가에서 올맞겠죠? 이게 딱 생기는데, 이게 워낙 표피에 있다 보니까 잘 번져요. 심한 경우는 한번 쓱 긁기만 했는데 그것 따라서 이제 싹 퍼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좀 의심된다 싶으면 병원 가서 확인하시고 제거하시는 것이 제일 가성비 좋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일이 많아져요. 막 많이 번져서 목에도 수백 개, 얼굴에도 수백 개, 몸에는 수천 개가 생겨서 오시게 되면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레이저로 제거해서는 완전 박멸은 힘듭니다. 계속 재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걸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병원에서는 잘 시행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체가 성공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또 되게 힘듭니다. 이제 특수 물질을 계속해서 피부에 발라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높고요. 또한 또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힘든 작업이니만큼, 하지만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한번 문의해 보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면역을 조금 올려주는 약을 드셔보시거나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습니다. 셋째, 피지선 증식증입니다. 40대 이후에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생겼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돌도돌하고 투명한
꼭 좁쌀여드름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배꼽처럼 볼록볼록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피지선 증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피지선이 많이 분포한 T존이 가장 많고요. 이마나 양볼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약간 기저세포암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막 분포해 있으면 보통은 이제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기 전에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기저세포암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레이저로 이제 원하시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관종, 비립종, 체리혈관종, 쥐젓 등 여러 가지들이 이제 중년이 되면 많이 생겨서 지저분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